새벽 5시 반. 이서우는 오늘도 헬멧을 눌러 쓰고 배달 앱을 켰다. 새벽 시간대는 경쟁이 덜해서 건수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대학 등록금을 모으려면 하루에 최소 15건은 해야 했다. 앱 알림이 울렸다. 첫 주문. 죽 2개에 김밥 3줄. 병원 근처 요양원이었다. 서우는 주문을 수락하고 가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물건을 바다 보온백에 넣고 출발했다. 요양원까지는 10분이면 충분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길이 더 빨랐다. 그런데 좁은 골목 한가운데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서우는 속도를 줄였다. 취객인가 싶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몸을 떨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이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작업복 가슴팍에는 빛바랜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대광전사.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확실하지 않았다.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노인은 서울을 올려다봤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공구를. 네, 공구요? 놓고 왔어. 놓고 왔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서우는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노인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119 부를게요. 서우가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노인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생각보다 힘이 있었다. 공구, 창고에, 놓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기억이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서우는 재빨리 판단했다. 119를 불러도 이 골목까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렸다. 요양원 배달은 늦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아니, 괜찮든 말든 지금은 이게 먼저였다. 아저씨,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몸이 가벼웠다.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서우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노인을 조심스럽게 앉혔다. 꽉 잡으세요. 천천히 갈게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노인은 중얼거렸다. 공구, 창고, 왜 놓고 왔을까? 내가 만들던 건데. 서우는 백미러로 노인의 모습을 확인하며 천천히 달렸다. 작업복의 로고가 신호등 불빛에 반짝였다. 뭔가 오래된 느낌이었다. 요즘 회사 로고치곤 투박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6시 10분이 넘어 있었다. 배달은 당연히 취소됐을 것이다. 서우는 개의치 않고 노인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다. 환자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길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노인을 앉히고 기본 정보를 물었다. 서우는 아는 게 없었다. 보호자는요? 모르겠어요. 길에서 발견했어요. 신분증은요? 서우가 노인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다. 낡은 지갑이 하나 나왔다.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 하나. 이름은 대광현. 주소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동네였다. 일단 진찰부터 해드릴게요. 학생, 보호자 연락처 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서우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배달 앱에는 취소 알림이 떠 있었다. 페널티 점수가 깎였다.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진료실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구함. 챙겨야 하는데. 젊은이가. 손이 따뜻해. 서우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니까. 서우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보호자를 찾기 위해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1시간 뒤 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보호자 되시나요? 아니요. 길에서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탈수 증세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지 기능이에요. 치매 증상으로 보이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을 해야 하나요? 적어도 2, 3일은 관찰해야죠. 그런데 보호자 없이는 입원 수속이 어렵습니다. 서우는 난감했다. 지갑에 있던 신분증의 주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연락처도 없었다.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신원 조회를 해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환자분은요? 일단은 응급실 침대에 계셔야죠. 입원실로 올리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의사의 말끝이 흐려졌다. 서우는 알았다. 돈이 문제였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50만 원 정도요. 보호자 확인되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서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갑 속 현금은 10만 원, 통장엔 200만 원 정도 있었다. 이번 달 월세랑 편의점 알바비까지 합쳐서 겨우 모은 돈이었다. 카드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우는 카드를 꺼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이 돈이면 다음 달 등록금 일부를 낼 수 있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행정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학생, 가족분 아니시죠? 확실하세요? 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환불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카드 결제가 완료됐다. 50만 원. 서우의 통장 잔액은 순식간에 150만 원이 됐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학생, 혹시 가족분이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 보면. 아니에요. 그럼 친척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도와야죠. 간호사는 잠시 서우를 바라봤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다. 참 착하시네요. 요즘 이런 학생 드물어요. 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착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뿐이었다. 입원실로 옮겨진 노인은 침대에 누워 여전히 중얼거렸다. 공구함. 어디 뒀더라. 회로도. 다시 그려야 하는데. 서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노인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손가락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기계 만지다 다친 상처였다. 서우도 비슷한 흉터가 있었다. 전기 수리하다 감전된 자국, 용접하다 데인 자국. 아저씨도 기술자셨나 봐요. 노인이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이 서우를 향했다. 손이 따뜻해. 네, 따뜻한 손. 좋은 기술자는 손이 따뜻해야 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서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따뜻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다. 주민센터에 조회를 넣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환자분 이름이 대광현 맞죠? 네. 근데 등록된 정보가 이상해요. 뭐가요? 주소는 40년 전 재개발 지역이고 직장란엔 대광전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옛날 주소예요. 지금은 본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든요. 대광전사요? 네, 전기로봇 쪽 큰 회사 아세요? 근데 환자분 정보는 그 회사 창업 초기 주소로 돼 있어요. 40년도 더 된. 서우는 작업복의 로고를 떠올렸다. 대광전사. 그렇게 큰 회사였나? 보호자 연락처는 나왔나요? 그게 없어요. 혹시 실종 신고라도 들어왔나 확인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다. 서우는 창밖을 봤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이제 아침 배달 시간이었다. 일어서야 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이 다시 중얼거렸다. 처음 만든 로봇. 아직 창고에 있을 텐데. 내가 돌아가야 해. 서우는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서우가 옥탑방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병원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니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핸드폰 알림은 꺼버렸다. 오늘은 쉬어야 했다. 눈을 감았다.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공구함. 손이 따뜻해. 잠이 들려는 순간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차 소리였다. 여러 대.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쓰레기차나 이사 트럭 정도였다. 서우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골목 입구에 나란히 서 있었다. 뒤이어 승합차 2대가 더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10여 명은 되어 보였다. 뭐야, 저 사람들. 서우는 중얼거리며 창가에 붙었다. 골목 아래 슈퍼 앞에서 김 사장님이 나왔다. 여기 뭐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정장 입은 남자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어제 저녁 이 골목에서 이상한 일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일? 무슨? 노인 한 분이 실종됐습니다. CCTV 확인 좀 하려고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가게엔 CCTV 없는데 저기 골목 끝에 하나 있긴 해요. 남자는 무전기를 꺼내 뭔가 지시했다. 골목 끝 CCTV 확인.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서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자신이 노인을 발견한 시간이었다. CCTV에 찍혔을 것이다. 학생, 왜 그래요? 옆 옥탑방에 사는 경수 형이 창문을 열고 물었다. 아, 아니에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아까부터 골목 전체를 뒤지던데. 무슨 큰일 난 것 같아. 아래서 또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이번엔 더 큰 차였다. 검은색 벤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 남자였다. 정장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상황은 CCTV 영상 받았습니다. 오늘 5시 30분경 젊은 남자 하나가 회장님으로 보이는 분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나가는 게 찍혔습니다. 얼굴 확인됐나?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오토바이 번호는 나왔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서우는 숨이 막혔다. 오토바이 번호. 자기 번호였다. 빨리 찾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근처 병원들도 다 확인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자는 골목을 둘러봤다. 시선이 날카로웠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맹금류 같았다. 슈퍼 앞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요? 실종자 찾는다던데. 누가 죽었나?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긴 거요? 정장 입은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렸다. 대광전사 홍보팀입니다. 혹시 어제 이 근처에서 대광전사. 서우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다. 작업복의 로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회사 이름, 그리고 지금 이 골목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 설마. 서우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대광전사, 국내 최대 전기로봇 기업, 창업주 대광현 회장. 포털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40년 전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 어제 자신이 병원에 데려다 준 그 노인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이게 진짜? 서우의 손이 떨렸다. 골목 아래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병원 확인 완료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무연고 환자로 입원한 노인 발견. 신원 확인 결과 회장님 맞습니다. 중년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당장 간다. 차 대기시켜. SUV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다. 서우는 창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다. 자신이 도운 사람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그것도 실종된. 이거 큰일 났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학생, 환자분 보호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으세요? 보증금 환불 절차 때문에. 서우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지금 갑니다. 병원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호원처럼 보였다. 서우가 다가가자 한 명이 앞을 가로막았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 환자 보호자한테 연락받고 왔는데요. 성함이 이서후요. 남자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이서후 씨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들렸다. 바로 안내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원실 층에 올라가는 동안 서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에도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실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간호사가 서우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학생 왔어요? 환자분이 계속 학생 찾으셨어요. 저요? 네. 다른 분들이 아무리 진정시키려 해도 소용없었는데. 문이 열렸다. 아까 골목에서 봤던 중년 남자가 나왔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다. 이서호 씨? 네. 저는 대광전사 전무 최인호입니다. 아버님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무. 그럼 아까 그 노인의 아들이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일이라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최인호는 서우의 손을 덥석 잡았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 계속. 서우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침대 옆에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의사도 2명이나 있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버님, 환자분 구해주신 분 오셨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서우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따뜻한 손. 노인이 손을 뻗었다. 서우는 어쩔 수 없이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공구. 찾았어? 네. 내가 놓고 온 공구. 주변 사람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인호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의사가 서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이 치매 초기 증상이세요. 기억이 오락가락하시는데 특히 과거 기억에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안정감을 느끼시나 봅니다. 학생이 나타나고 나서야 진정하셨어요. 노인은 서우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내가 데려다 줬지? 네, 병원에요. 고마워. 손이 따뜻해서 좋은 기술자 될 거야. 서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행정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학생, 보증금 환불 절차 안내드리려고요. 아, 네. 최인호가 끼어들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환불이 아니라 사례를 드려야죠. 아니에요. 환불만 받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기자는 출입 금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실종됐던 대광전사 회장이 발견됐다는데 취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오려 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서우는 상황을 파악했다.
혹시 이분이 대광전사 회장님이세요? 최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버지 대광전사 창업주 대광현 회장입니다. 서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어제 제가, 네, 아버님을 구해주신 겁니다. 간호사가 서우를 보며 말했다. 학생 몰랐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요. 그냥 쓰러진 아저씨인 줄만. 복도의 기자들이 소리쳤다. 회장님을 구한 사람이 있다던데요? 인터뷰 가능합니까? 최인호가 재빨리 문을 닫았다. 일단 여기 계세요. 밖에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서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병원 앞 광장에 방송국 중계차가 세 대나 서 있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글거렸다.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CCTV 영상이 뉴스에 나갔어요. 네. 최인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속보 화면이었다. 실종 대광전사 회장, 배달 라이더가 구조. 영상엔 어제 자신이 노인을 오토바이에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서우는 그냥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는데 모든 게 너무 빨리, 너무 크게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서우는 다시 병원에 불려왔다. 이번엔 특실 병동이었다.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다. 넓은 거실 같은 공간에 소파와 회의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최인호 전무 옆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누나 대광전사 이사 최영희입니다. 최영희는 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시선이 차갑했다. 배달 라이더라고 들었는데. 네. 학생이고요. 휴학 중입니다. 휴학 이유는? 서우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신문인가. 등록금 때문에요. 최영희는 팔짱을 꼈다.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가 실종된 시점에 정확히 그 골목에 있었다는 게. 최인호가 끼어들었다. 누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난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순수한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우는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다. 저한테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확인하는 거지. 확인할 거 없어요. 전 그냥 쓰러진 사람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게 회장님인지도 몰랐고요. 정말? 최영희가 서류 하나를 꺼냈다. 신용정보 조회해봤어요. 대출도 있고 통장 잔고도 넉넉하지 않던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서우는 화가 치밀었다. 제 통장까지 조사하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 실종 사건인데. 저 이제 가겠습니다. 서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안쪽 방문이 열렸다. 대광현 회장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무슨 소리지?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좀 더 쉬셔야죠. 회장은 서우를 봤다. 얼굴이 환해졌다. 아, 왔구나. 서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어린아이처럼 반가워하는 표정이었다. 서우는 가까이 다가갔다. 회장이 서우의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해. 회장님, 이 아이는 좋은 아이야. 회장이 최영희를 돌아봤다.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아버지, 그게 무슨, 내가 만들던 로봇,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서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로봇이요?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창고에 내가 처음 만든 로봇, 아직 있어. 내가 보면 알 거야. 최인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그건 40년도 더 된. 가져와.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순간 창업주의 위험이 느껴졌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최인호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본사 창고 확인해봐. 회장은 다시 서울을 봤다. 내가 고쳐줄 거지? 제가 뭐요? 손이 따뜻하니까 할 수 있어. 최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안다. 뭘 아신다고. 이 아이. 나 같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옛날에 나도 이랬어. 가난했지만 기계를 사랑했고 손으로 뭐든 만들었어. 서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회장이 흐릿한 기억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아이한테 기회를 줘. 아버지, 내가 받았던 기회처럼.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간호사가 서둘러 휠체어를 가져왔다. 회장님, 다시 들어가셔야 해요. 회장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침묵이 흘렀다. 최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상태가 저래요. 현실 판단이 안 되시는 거죠. 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인호가 명함을 꺼냈다. 이서우 씨, 일단 연락처 남겨주시겠습니까? 보답은 꼭 하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보증금 환불만 받으면 돼요. 그래도 전 이제 정말 가겠습니다. 서우는 인사도 없이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다. 유리문 너머로 회장 가족들이 뭔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 세계는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었다.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서우 씨 맞습니까? 저는 대광전사 홍보팀입니다. 서우는 한숨을 쉬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우는 다시 배달 일에 집중했다. 뉴스는 며칠 지나니 잠잠해졌다. 대광전사 측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잊혀지는 줄 알았다. 금요일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최인호 전무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우 씨, 전무님, 어떻게 아버님께서 계속 찾으세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서우는 난감했다. 제가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오시면 안정하세요.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최인호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한 게 보였다. 한 번만요. 그 다음엔 정말 물론입니다. 약속드리죠. 병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다. 특실 거실에 낯선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녹슨 철제 구조물. 높이는 한 50cm 정도. 팔다리처럼 보이는 관절 부위가 있었지만 대부분 부식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아버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초기 로봇 시제품입니다. 최영희가 옆에서 말했다. 40년도 더 된 고철 덩어리죠. 창고 한 구석에서 겨우 찾았어요. 서우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다. 겉은 녹슬었지만 내부 구조는 정교했다. 유압 실린더와 기어 조합이 독특했다. 요즘 로봇과는 설계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만져봐도 되나요? 어차피 고철인데요. 서우는 조심스럽게 관절 부분을 눌러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내부에 뭔가 걸린 것 같았다. 회장이 방에서 나왔다. 가져왔구나. 서우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내가 고칠 수 있어? 이게 뭔데요? 내가 처음 만든 사람 손 로봇.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로봇을 쓰다듬었다.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
도와주려고 만들었어. 서우는 로봇을 다시 봤다. 의수였구나. 지금은 안 움직여.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서우는 무릎을 꿇고 로봇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전등을 켜서 내부를 비춰봤다. 여기 기어가 하나 빠졌네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서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간단한 공구를 꺼냈다. 배달 중에 오토바이 고장나면 쓰려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었다. 잠깐만요. 서우는 녹슨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최영이가 말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혹시라도 괜찮아요. 구조가 단순해요. 서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부식된 부품을 빼내고 남은 기어들을 재배치했다. 빠진 기어 대신 작은 볼트를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움직이긴 할 거예요. 서우가 작은 레버를 당겼다. 끽. 로봇의 손가락이 천천히 구부러졌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로봇 손이 완전히 쥐어졌다가 다시 펴졌다. 움직인다. 최인호가 중얼거렸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손이야. 복도 쪽에서 급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이게... 남자가 로봇을 보고 얼어붙었다. 이게 움직여요? 최인호가 대답했다. 방금 이 학생이 고쳤습니다. 남자는 서우를 봤다. 학생이? 네. 남자는 로봇 가까이 다가가 살폈다. 이건 회사 초창기 유압 시스템인데 설계도도 분실된 지 오래됐어요. 이분은? 소개하죠. 대광전사 최고 기술 책임자 이동식 박사님입니다. 이동식 CTO는 서우에게 물었다. 어떻게 고친 거죠? 그냥 보니까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구조가 보였다고? 네. 여기 이 부분이 막혀서 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회 경로를 만들었고요. CTO는 무릎을 꿇고 서우가 수리한 부분을 확인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연구팀도 3년 전에 복원 시도했다가 포기했는데 CTO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학생, 어디서 공부했어요? 독학이요. 독학? 시설에서 자라면서 고장난 거 고치는 게 취미였어요. CTO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회장이 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봤어. 이 아이는 재능이 있어. 회장님, 손이 따뜻해. 기계도, 사람도 다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손이야. 회장은 로봇을 서우에게 건넸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살렸으니까. 서우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이건 회장님 거잖아요. 아니야. 이젠 내 거야. 다음 세대에, 기술자에게. CTO가 서우를 바라봤다. 학생, 우리 연구소에 관심 없습니까? 네. 회사에서 장학금 지원하고 정식으로 교육받으면. 서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며칠 후 서우는 다시 병원에 불려왔다. 이번엔 회장 개인 사무실이었다. 병원 내부에 임시로 꾸며놓은 공간이었다. 최인호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가세요. 아버님께서 혼자 대화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요? 네. 걱정 마세요. 좋은 말씀하실 거예요. 서우가 안으로 들어가자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정신이 좀 더 맑아 보였다. 눈빛에 초점이 있었다. 앉아라. 서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아침엔 선명한데
오후가 되면 흐려져.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가 있어. 회장의 손이 떨렸다. 근데 신기한 게 내 손길은 기억나. 제 손길이요? 응. 골목에서 날 일으켜 세우던 그 손. 따뜻했어. 회장이 서우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내 로봇을 고치던 손. 부드러웠어. 저는 그냥, 아니야. 그냥이 아니야.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내 20살 때야.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작은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에는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너랑 똑같이 생겼지? 서우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확실히 비슷했다. 같은 또래, 같은 눈빛. 나도 가난했어. 먹고 살기 힘들었지. 근데 기계가 좋았어. 고장 난 거 고치는 게 재밌었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 기회가 왔어. 어떤 분이 장학금을 주셨지.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 넌 그때의 나야. 재능은 있는데 기회가 없는. 회장이 서우의 손을 잡았다. 약하고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힘을 주고 있었다. 나를 구했지. 그리고 내 꿈도 고쳤어. 회장님, 고맙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최영이가 들어왔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 유원장 계정이요. 이 사람한테 회사 지분을 준다고요? 서우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뭐라고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변호사 부르셨어요. 유원장 바꾸시겠다고. 최인호도 따라 들어왔다. 아버님, 그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분은 아니야. 네, 지분은 너희들 거야. 내가 만든 회사니까. 최영희의 표정이 풀렸다. 그럼 뭘? 기술이야. 회장이 서울을 봤다. 이 아이한테 줄 건 회사 기술 교육, 장학금 지원, 연구소 참여 기회. 그게 무슨 내가 받았던 기회를 주는 거야. 돈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길을. 최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 일주일 전에 만났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해.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사람은 하루면 알 수 있어. 손 보면 마음이 보여. 최인호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래도 이건 내 결정이야. 회장이 서울을 똑바로 봤다. 넌 내게 은혜를 갚은 게 아니야. 네, 내가 찾지 못했던 꿈을 보여줬어. 내가 잃어버린 초심을.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 많이 벌고 회사 키우느라 잊고 있었어. 왜 시작했는지. 회장님, 난 사람을 돕고 싶었어. 기술로, 기계로, 사람들 삶을 편하게 만들고 싶었어. 회장이 고쳐진 로봇을 가리켰다. 이것처럼 다친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넌 그 마음이 있어. 날 도울 때 아무 데가 없이 도왔잖아. 그게 기술자의 시작이야. 사람을 향한 마음.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몸이 흔들렸지만 바로 섰다. 내 회사는 너희들이 이어가. 하지만 내 정신은 이 아이한테 넘긴다. 최영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최인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우를 봤다. 회장이 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공부해라. 많이 배워라. 그리고 네, 사람을 돕는 기술자가 되라. 내 따뜻한 손처럼. 서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아무도 자신의 손을 따뜻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다. 내 꿈을 다시 꾸게 해줘서. 한 달이 지났다. 서우는 옥탑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탁자 위에는 두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대광전사 연구소 인턴 계약서, 다른 하나는 복학 신청서. 둘 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인호 전무였다. 이서우 씨, 계약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네. 보긴 했는데요. 문제라도 있습니까? 서우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정말 거기 어울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학생,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재능은 배움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만든다고. 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일 병원 한번 들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이요?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우는 헬멧을 집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실은 조용했다. 최인호와 최영희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복도에 서 있었다. 들어가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우가 문을 열자 회장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많이 여위었다. 한 달 전보다 더 작아 보였다. 왔구나. 회장님, 앉아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회장이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네. 네. 내가 처음 회사 시작했을 때 날씨가 이랬어. 회장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무서웠어. 실패하면 어쩌나. 사람들 실망시키면 어쩌나. 근데 하나만 확실했어. 내가 만든 기계로 누군가 웃으면 좋겠다고. 회장이 서우를 봤다. 넌 뭐가 하고 싶어? 저요? 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서우는 한참 생각했다. 저는 사람 돕는 게 좋아요. 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사람을 돕던 너의 마음. 그게 내 길을 만들 거야. 회장이 서우의 손을 잡았다. 배달하면서도 사람 도울 수 있고, 연구소에서도 사람 도울 수 있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손이 닿는 곳이 내 일터야. 회장의 손에 힘이 빠졌다. 고맙다. 내가 내 마지막 꿈이 됐어. 회장님, 이제 넌 내 꿈을 꿔. 내 방식으로. 회장이 눈을 감았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서우는 조용히 일어났다. 보름 후, 서우는 헬멧을 눌렀었다. 오늘도 배달 앱이 울렸다. 아침 첫 주문이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전에 거울을 봤다. 목에 두 개의 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배달 회사 아이디, 다른 하나는 대광전사 연구소 인턴 카드. 서우는 두 카드를 번갈아 만졌다. 아침엔 배달을 하고 오후엔 연구소에 간다.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서우에겐 맞았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연구실에서 기술을 배운다. 둘 다 사람을 돕는 일이었다. 배달을 하던 중 좁은 골목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다. 서우는 오토바이를 세웠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요즘 이런 젊은이가 어딨어. 짐을 들어드리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연구소 CTO였다. 오늘 오후에 새 프로젝트 회의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서우는 웃으며 답장했다. 네, 갑니다. 배달 완료 후 편의점에 들렀다. 알바하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다. 서우야, 요즘 바쁘다며? 뉴스에도 나오고.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내 성격이지. 착하니까. 서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점심을 먹고 연구소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데 선배 연구원이 불렀다. 서우 씨, 어제 고친 회로 완벽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어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부럽네요. 저는 3일 걸렸는데 회의실에 들어가니 CTO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우 씨, 새 프로젝트 소개할게요. 산업 현장에서 쓸 보조 로봇인데. 서우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말이 맞았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길 위에서도 연구실에서도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서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회장님, 전 제 길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서우는 미소 지으며 계단을 올랐다. 내일도 배달이 있고 연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또 올 것이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다.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서우의 따뜻한 손처럼